네, 오늘은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었지? 그치. 점, 선, 면을 배웠었죠? 근데 오늘은 각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을 만한 용어인데, 자, 이 각은 뭐냐? 각은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요. 우리 얘를 여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O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자, 시작점이 어디로 갔죠? 그치, O로 갔지. 이제 O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거를 각이라 부르고, 이 시작점 우린 뭐라 부르냐면 각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반직선의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각의 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도형을 기호로 혹은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이거를 각 A, O, B 요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요렇게, 요게 각 표시예요. 요게 각 표시야. 각 A, O, B 요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얘를 소문자 A를 써서 요거를 각 A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요 각 표현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각을 했을 때 요 각이 봐봐. O 반직선 OB하고 OA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요게 요 각 A만큼 위로 올라가면 OA랑 겹쳐지게 되겠죠? 자, 요 크기를 우린 뭐라 부르냐? 이 회전한 만큼 크기를 우리는 각의 크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각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회전했냐? 요게 각의 크기라고 불러요. 각을 보면, 자, 요런 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각이지만 이 뒤쪽도 각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각은 요 작은 부분을 각이라고 불러요. 이 뒤쪽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쪽을 각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 각만 한번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평각. 평각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하고 반직선 두 개라 그랬죠? 근데 반직선 두 개가 일자로 반대 방향으로 꺾어지는 각, 요걸 평각이라고 하고, 요게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위쪽 각의 크기나 아래쪽 각의 크기나 똑같을 거예요. 이 위쪽 각의 크기는 몇 도냐? 180도다. 요 도가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 있죠? 요게 각의 표시 방법이에요. 각의 크기 표시 방법. 도. 아래쪽도 몇 도다? 180도다. 두 번째는 우리 직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직각. 여러분들 이 직각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각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직각은 평각의 절반, 요걸 직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평각이 180도니까 이 직각은 몇 도일까? 그치, 90도가 되겠죠? 요 반대쪽 아니라 그랬지. 작은 쪽을 얘기해요.
자, 직각은 90도다. 자, 직각은 여러분들이 도형했을 때 직각삼각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직각삼각형. 자, 한 각이 직각인 거. 그래서 직각은 각을 표시할 때, 보통 각을 표시할 때는 회전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그 원의 일부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각을. 근데 직각은 요렇게 꺾어진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건 몇 도다? 90도. 그리고 직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각과 직각 이해되셨어요?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각의 크기 평각하고 직각은 각이 딱 정해져 있어. 평각은 180도 그리고 직각은 90도 정해져 있지만, 요번에는 예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예각은 0도보다는 커요. A라고 쓸게요. 그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린 예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아까 방금 직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예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90도가 되기 전, 그리고 0도보다는 큰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예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의 마지막 둔각에 대해서 볼 거예요. 둔각은 이 둔하다 할 때 뭐, 둔이 뭐야? 얇은 걸 둔하다고 안 하죠? 자, 조금 두꺼운 거를 이제 둔하다 그래. 그러면 이 둔각은 큰 각이에요. 누구보다 크냐? 직각보다는 크고, 그리고 평각인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각이 되겠죠? 자, 직각보다는 크고 평각보다는 작은 각,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는 둔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4가지 배웠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일직선하고 같은 각을 우리 뭐라 그랬지? 그치, 평각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요게 평각이야. 근데 이 평각을 반으로 나눈 게 뭐였죠? 그쵸, 직각이라 불렀어요. 그 직각 표시는 이렇게 꺾어진 표시, 직각사각형의 일부분처럼 꺾어진 표시를 써서 우리는 직각을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각, 직각이 되기 전 여기 있는 각을 우리 뭐라 부르냐? 예각, 예리한 각,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각.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각을 넘어서 평각이 되기 전까지 요 각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둔한 각. 그래서 둔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4가지 배웠는데 그 4가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죠? 그치? 그리고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맞꼭지각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맞꼭지각? 뭔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맞꼭지각은 2개의 직선, 포인트가 이거예요. 두 직선이 포인트야. 두 직선이 서로 교차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생기는 점 뭐라 불렀지? 그치, 교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두 직선이 교차하는 4개의 각 중 여기 A, B, C, D 각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교차에서 생기는 4개의 각 중 서로 바라보는 각, 요게 막곡지각이야. 그래서 A의 막곡지각은 누굴까요? 그치, C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C의 막곡지각은 그치, A가 되겠지. B의 막곡지각은 D가 되겠죠. 그리고 D의 막곡지각도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 각의 크기 배웠어요. 그죠? 일직선에 있는 각을 우리는 요거 평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몇 도지? 그치, 180도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평각으로 이루어진 각이 있을까요? 그치, 평각은 누구하고 누구? 그치, A하고 B. 일단 A랑 B랑 각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A라는 각의 크기와 B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더했더니 몇 도? 저 180도 돼. 또 뭐 있을까요? 아, B라고 하는 각의 크기와 C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더했더니 또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라고 하는 각의 크기와 D라고 하는 각의 크기 더했더니 그치, 180도. D라고 하는 각의 크기와 A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더했더니 그렇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만 한번 볼게요. 자, A에다가 첫 번째 보니까 A에다 누구를 더했죠? B를 더했어, B. 그랬더니 몇 도가 됐어요? 180도가 됐죠? 요번에는 두 번째는 뭐야? B에다가 누구를 더했죠? 그치, C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180도가 됐어. 자, 선생님이 2번의 B를 앞에다가 안 쓰고 뒤에다 쓴 이유가 있어. 자, 보세요. 똑같은 B를 더했어요. 누구한테? 한 번은 A한테, 한 번은 C한테. 똑같은 B를 더했더니 결과가 같았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A와 C는 같은 B를 더했을 때 결과도 같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그쵸, A와 C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막곡지각의 성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막곡지각은 각의 크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A하고 C는 각의 크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아직은. 그런데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같아. 마찬가지로 B와 D도 각의 크기는 모르지만 서로 크기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그러면 문제가 선생님 이거 수학 문제로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막곡지각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고요. 자, 여기가 60도야. 각을 알려줬어. 그리고 요 막곡지각은 당연히 60도겠지. 그런데 여기가 2x 더하기 10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크기가 서로 같다 했으니까 60은 2x 더하기 10, 요거 10 이항 가면 60 마이너스 10은 2x, 계산하면 50,
2x, x는 몇 도? x는 25. 이런 식으로 x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막국지각 이해됐어요?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하나만 알려주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주의점. 자,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에서도 자, 각이 몇 개 등장하냐? 여기서 여기를 A, B, C, D. 선생님 A하고 B랑 마주보고 있고 B하고 D도 마주보고 있어요. 얘네 막국지 각인가요? 아닙니다. 왜? 선생님 아까 막국지각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할 때.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데 지금 요 그림은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나요? 요거 두 개의 직선 아니죠?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건 직선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직선이 교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국지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막국지각은 반드시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거 막국지각까지 봤는데 세 번째는 자, 교차하는 것 중에서 직교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직교. 아까 이거 어디서 봤지? 평각하고 두 번째 뭐였죠? 90도. 이거 무슨 각? 직각이었죠? 자, 여기에 있는 직하고 같은 뜻인 것 같아. 자, 직교라고 하는 거는 교차하긴 교차하는데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긴 교차하는데 몇 도로 교차하냐? 90도로 교차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직교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여기를 AB라고 하고 여기를 C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걸 직교한다 라고 하고, 자, AB를 CD에 뭐라 부르냐? 수선 이렇게 부릅니다. 수직으로 지나는 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선 이렇게 불러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선. 자, 수직으로 지나는 선 이거 뭐다? 그치, 수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AB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AB. 수직으로 지나고 있어. CD가. 그러면 이 CD를 AB에 뭐라 부른다? 수선. 그리고 AB를 CD에 뭐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수선. 이렇게 됩니다. 자, 선분 AB가 있어. 선분 AB가 있는데 여기에 정중앙을 CD가 지나요. 정중앙, 길이가 같은 정중앙을 CD가 지난다. 여기서 CD를 AB에 수선이긴 수선인데 요번에는 달라. 길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이거를 뭐라 부르냐? CD를 AB에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등분선, 똑같이 두 개로 나누는 선이야. 그런데 몇 도로? 수직 90도로 나누고 있어요. 이거를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직 이등분선까지 이해됐나요? 자, 우리 각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한번 볼 거예요. 자, 마지막 개념을 한번 볼 거야. 이번에는 자, 직선이 있어요. 직선 AB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어. C. 그럼 이 C에서 AB까지
이을 수 있는 선이 여러 개가 있겠죠. 무수히 많겠지. 그럼 여기는 뭐 5cm고 여기는 4.5cm고 여기는 여기는 한 4.8cm고 여기는 5.2cm야. 그러면 C에서 AB까지 거리를 누구라고 정할 수 있어? 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 거리는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선을 거리라 그래요. 근데 가장 짧은 선을 긋다 보니까 어떤 선이 그어져요? 그치. 위에서 배운 수선이 그려지죠? 수직으로 이은 선을 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수선을 그었을 때 가장 그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죠. 수선에서 가장 아랫부분.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 수선의 여러분들 섰을 때 가장 아래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발이 있죠? 그래서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뭐 4cm야.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몇이냐? 4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치. 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시계의 각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유형 풀 때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하지만 지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계속 각의 변화를 시계를 보면 계속 각의 변화를 주면서 시간이 이동을 하죠. 그치? 요 한 바퀴는 몇 도일까요? 평각이 아까 2개인 거니까 한 바퀴는 원은 360도야. 자, 시계의 시침은 1시간에 몇 도로 움직일까요? 자, 시침은 1시간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고 6이고 9. 시침은 자, 이 12시에서 1시까지 요만큼만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가 1, 2. 이 12시에서 3까지는 몇 도일까? 그치, 90도지. 그러면 그거의 3분의 1만큼 1시간에 움직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1시간에 90도의 3분의 1만큼 움직이니까 30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분침은 이쪽에다 쓸게요. 자, 분침은 1시간에 몇 도로 움직일까요? 자, 분침은 이 12에서 시작해서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요. 그치, 한 바퀴는 아까 360도라 그랬죠? 분침은 1시간에 360도를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시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일까요? 그치, 1시간에 30도를 움직였으면 1분은 요거에 60분의 1만큼 움직이겠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60분의 30. 약분을 했더니 2분의 1도. 자, 2분의 1도씩 움직입니다. 1분에. 그리고 분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일까요? 1시간에 360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1분은 그치 60분이 1시간이니까 1분을 구하고 싶으면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60 곱하기 60분의 1 약분을 해주면 6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시침은 1분의 2분의 1도 움직이고 분침은 1분의 6도 움직인다 까지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 관련된 문제는 예제를 문제 선생님이 풀면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각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각에 대한 예제 문제, 필수 예제 문제를 가지고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